깊은 밤, 조용한 집 안 70대.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다. 화면에는 119번호가 떠 있다. 제발, 이게 진짜가 아니길. 어머니의 절망적인 독백.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온다.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가 달려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다. 어머니, 저희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가족에게 닥친 충격적인 오해의 전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야, 오늘도 혼자네. 시아버지 사진 앞에 차려진 제사상. 어머니 혼자 절을 올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매일이 이렇게 적막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개.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까워 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에이, 또 상했네. 한숨을 쉬며 상한 반찬을 버린다. 전화벨이 울린다. 혹시나 하며 달려가지만 보험 영업 전화다. 아, 네. 관심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전하다. 저녁이면 더 외롭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운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부럽기만 하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본다. 그때는 이렇게 조용할 날이 올 줄 몰랐다. 하지만 아들도 이제 자신의 가정이 있다. 자주 연락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밤이 되면 정말 무섭다. 큰 집에서 혼자 듣는 온갖 소리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 하나.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들. 그래,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뭐 별일 있겠니? 그냥 그렇게 지내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평소보다 조심스럽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당연히 되지. 왜?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시 이사 가는 건 아닐까?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리를 스친다.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 덧붙인다. 그럼 며느리랑 함께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어머니는 불안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생긴 것 같다. 하지만 나쁜 일이 아니라고 했으니 오후 내내 어머니는 집안을 정리했다. 아들 부부가 오는데 집이 어수선하면 안 된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온다. 며느리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민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뭐야,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차 세트다. 제가 고른 건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어머니는 감동한다. 거실에 앉은 가족 셋. 어머니는 새로 받은 찻잔에 차를 우려낸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니? 아들이 며느리와 눈을 마주친 후 말한다. 어머니, 저희가요. 말을 멈춘다. 왜? 말해봐. 저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역시 멀리 가는구나. 어디로? 많이 멀어? 여기로요. 여기가 어디? 어머니 집이요. 어머니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며느리가 나서서 말한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어머니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정말,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린다. 저희가 어머니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부담이라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머니가 좋으시다면 다음 주에 이사 올게요. 정말, 정말 좋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사 오는 날 새벽, 어머니는 잠을 설쳤다. 너무 기대되고 설레어서였다. 몇 년 만에 느끼는 이런 기분. 집안 구석구석 다시 한번 청소하고 꽃도 사다가 화분에 꽂았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아들과 며느리. 어머, 짐이 이렇게 많았나? 어머니, 저희 공방 도구들도 있어서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한다. 공방? 네, 저 작은 가구 만드는 일하거든요. 어머, 그랬구나. 우리 며느리가 그런 재주가 있었네.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인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웃고 있었다. 집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좋았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가져온다. 뭐야? 제가 어머니 방에 놓으려고 직접 만든 거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원목 액자였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있다. 어머나, 이런 걸 언제 만들었니?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방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액자를 소중히 안으며 울먹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제가 원목 책상도 하나 만들어뒀어요. 어머니 방에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며느리의 정성에 어머니는 감동의 연속이었다. 저녁 무렵 드디어 모든 짐 정리가 끝났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첫 저녁이네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게. 너희 고생했잖아. 하지만 며느리가 정중히 말렸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제가 할게요. 가족이라는 말. 어머니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진다. 밥상에 둘러앉은 가족 셋. 어머니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에 벅찬 감정이 든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반찬을 올려준다. 이게 뭐야? 이렇게 맛있어? 어머니가 놀라며 한 젓가락 더 든다. 제가 요리 좀 하거든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는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아들도 엄지를 치켜든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함께 먹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배어 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집안에 가족들의 기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잠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있다. 어머, 벌써 일어났니? 몇 시에 일어난 거야?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더 주무세요.
아니야, 나도 일어날 시간이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어머니에게는 몇 년 만에 경험하는 일이다.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며느리가 챙겨준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아들이 얘기해줬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가족인데요. 며느리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어머니는 또 감동한다.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어머니,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며느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아준다. 너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서 몸도 좋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는 딸을 얻은 기분이다. 며칠 후 이웃 할머니들이 놀러 왔다. 어머, 며느리가 정말 이사 왔네? 그래.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산대.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물던데. 복 받았구먼. 어머니는 우쓱해진다. 며느리가 차와 과자를 준비해 온다. 할머니들, 차 드세요.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친구분들이신데요. 며느리의 정중한 태도에 이웃 할머니들이 감탄한다. 참 잘 가르쳤네. 어디서 이런 며느리 구했노? 우리 아들이 복이 있나 봐. 어머니가 으쓱하며 자랑한다. 할머니들이 돌아간 후 고맙구나. 할머니들한테까지 잘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만났을까?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행복에도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공방에서 늦게 들어왔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오늘 힘들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웠다. 뭔가 걱정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어머니는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뭔가 힘든 일이 있나? 하지만 깊이 묻지는 못했다. 아직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며느리가 공방에서 만든 작은 찻잔이 깨졌다. 어머니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 어머, 미안해. 조심했는데. 어머니가 당황하며 깨진 조각을 줍는다. 괜찮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에서 순간 서운함이 스쳤다. 그 찻잔은 며느리가 특별히 정성 들여 만든 것이었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며느리가 속으로는 서운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인생 경험상 너무 좋은 일만 계속될 리는 없다. 언젠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혹시 내가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같이 살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화장실 사용, 생활 패턴의 차이, 음식 취향. 아직은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괜한 걱정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여전히 잘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어머니는 점점 더 세심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날부터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어머니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는 걸까? 여러분도 이런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하지만 과연 이 행복이 영원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며칠이 지나고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어머니, 커피 드실래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함께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어머니에게는 소중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한 후 어머니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다.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에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가 났다. 어머, 급하게 가스레인지를 확인해 보니 가운데 불이 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파란 불꽃이 공허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행히 냄비는 올려져 있지 않았지만 가스가 몇 시간째 새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는 급하게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언제 이걸 켰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생각나지 않았다. 어젯밤 저녁 설거지 후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모르게 건드린 건가? 하지만 가스레인지는 일부러 돌려야 켜지는 구조였다. 실수로 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오후에 며느리가 일찍 돌아왔다. 공방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뭔가를 가지러 온 것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 이 냄새가 뭐예요? 며느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변했다. 가스 냄새 같은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했다. 어머니,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그게 점심 준비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미 켜져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만약 불이라도 났으면. 미안해. 내가 깜빡한 것 같아. 어머니. 며느리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잘 자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스트레스라니. 너희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니? 그럼 혹시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의 관심이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세심하지만 동시에 더 예리한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어머나,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흘러들어왔다. 분명히 잠갔는데 어머니는 확신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문을 두 번씩 확인하는 게 오랜 습관이었으니까.
게다가 요즘은 더욱 조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문이 열려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소음을 듣고 나와서 놀라며 물었다. 문이, 문이 열려 있었어. 네. 어머니가 제대로 안 잠그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분명히 잠갔어. 2번이나 확인했는걸. 아들이 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문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바람에 열린 건 아닐까요? 이 문이 바람에 열릴 문이니? 이렇게 무거운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느리도 나와서 상황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밤중에 나가신 건 아니에요? 왜 밤중에 나가? 화장실 가시려다가 잘못 현관으로.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을 보니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머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좀 있으셨잖아요. 며느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가스일도 그렇고 혹시 너무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억울했다. 정말 문을 잠갔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자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위축되었다. 감시받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늘 먹던 혈압약이 사라진 것이다. 어디 갔지? 약통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어제까지 화장대 위에 있었는데 한참을 헤매던 어머니는 결국 며느리에게 물었다. 혹시 내 혈압약 봤니? 혈압약이요? 어디 뒀는데요? 화장대 위에 뒀는데 없어져서. 며느리가 함께 찾아보더니 이상한 곳에서 발견했다. 부엌 냉장고 안에서.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약통을 꺼내며 당황스럽게 물었다. 내가 냉장고에? 어머니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 왜 혈압약을 냉장고에 넣었을까? 어머니, 혹시 다른 약과 헷갈리신 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걱정과 함께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는 자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냉장고에 약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어머니,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나도 이상해. 혹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검사?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거요. 치매. 그 단어가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를 치매 환자로 보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방 차원에서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충격이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의심하고 있다니. 어머니가 원하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다만 제가 걱정돼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정했지만 어머니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걱정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 수 없었다.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걸까? 이런 이상한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며느리와 아들이 이사 온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그 전까지 2년간 혼자 살면서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설마 우연이겠지?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다.
며느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런 의심을 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말 우연일까?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졌다. 모든 것을 2번, 3번씩 확인했다. 가스는 정말 잠갔나? 문은 정말 잠갔나? 약은 정말 제자리에 뒀나?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조심할수록 실수가 더 자주 일어났다. 며느리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니, 이제는 가스 사용을 조금 줄이세요. 어머니, 무거운 것들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 약은 제가 챙겨드릴까요? 하나둘씩 늘어나는 제안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통제받는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매일 아침마다 묻는 질문.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꿈 꾸셨어요? 어머니, 머리는 안 아프세요? 세심한 관찰.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감시로 느껴졌다. 이웃 할머니가 놀러 왔을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뭐, 그럭저럭. 어머니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자 할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무슨 일 있소? 얼굴이 안 좋은데.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사실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는 일이 좀 있으셔서 걱정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아니오?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요. 가스도 켜놓고 문도 안 잠그고. 며느리가 어머니의 실수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어머니는 자신이 문제 많은 노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럼 병원에서 한번 보시지.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괴로웠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을 빼놓고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니? 어머니를 걱정해서요. 걱정이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왜 남한테? 어머니, 혹시 기분 나쁘셨어요? 며느리의 눈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냥 좀 서운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사과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상했다. 왜 하필 며느리와 아들이 온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도. 처음에는 사랑스럽고 따뜻했는데 지금은 뭔가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 같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어머니는 자신을 의심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불안감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끼는 이상함.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은.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을 것이었다. 곧 어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 며느리의 시선이 달라진 이후 어머니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하거나 아들이 냉정하게 자신을 버리는 모습을 보곤 했다. 꿈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정말 우연일까? 모든 사건들이 며느리와 아들이 온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관찰을 시작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간 후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뭔가 단서가 없는지 살펴봤다. 서랍 속, 옷장 안, 심지어 화장대까지. 하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 너무나 평범한 생활용품들 뿐이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며칠 후 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했다. 오늘 며느리가 내 약을 또 챙겨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적극적일까? 아들이 나한테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자꾸 말한다. 마치 내가 아픈 사람인 것처럼. 오늘 음식 맛이 좀 이상했다. 평소와 다른 쓴맛이 났다. 혹시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적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작은 휴대용 녹음기를 샀다. 어르신, 이걸로 뭘 하려고 하세요? 전자상가 직원이 물었다. 라디오 프로그램 녹음하려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녹음기를 이용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 했지만 기계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 녹음 버튼을 잘못 눌러서 자신의 한숨소리만 녹음되거나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중요한 대화를 놓치는 일이 반복됐다. 점점 지쳐갔다. 나이 들어서 이런 짓을 해야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요즘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모두 며느리가 온 이후부터예요.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었다. 어떤 일들이요? 어머니가 그동안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시어머니 재산 노리는 며느리들.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섣불리 행동하시면 안 돼요. 왜요? 증거가 있어야죠. 확실한 증거가.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의심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요리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조미료를 넣는지까지 지켜봤다. 어머니, 왜 그렇게 서 계세요? 며느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 요리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어.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내가 해.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이 계속 며느리를 따라다니자 며느리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왜? 자꾸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어머니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평소보다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 방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 일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의 목소리였다. 뭔 일? 며느리가 물었다. 김 사장네 그 일 말이야. 보험 처리.
어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보험? 아, 그거. 보험 보상금이 꽤 된다더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3억 정도 된다고. 교통사고라서 보상이 많이 나왔다나 봐. 와, 그 정도면 큰 돈인데. 그러게. 하지만 김 사장 어머니만 계시면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만 계시면 무슨 뜻일까? 왜?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시잖아. 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드시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야겠지. 요양원도 알아보고. 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서서 더 들으려 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무엇을 조금씩? 혹시 자신에게도 그런 계획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물었다. 뭘? 요즘 자꾸 이상한 행동하시잖아. 의심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구나. 나도 느꼈어.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조심해야겠어. 자연스럽게, 더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결국 그랬구나.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 사장 내 보험금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로 넘어간 대화. 어머니만 계시면이라는 말. 조금씩 준비한다는 말. 더 조심하고 자연스럽게라는 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이렇게 속고 있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온 줄 알았는데 결국 보험금 때문이었구나. 며느리의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구나. 아들의 효심도 가짜였구나. 어머니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더욱 신중해졌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 주는 약도 혀끝에 댄 후 뱉어내기도 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서글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며칠 후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다른 이웃에게도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 며느리가 나를.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그럴 리 없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머니,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보험금 얘기를.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피해망상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대요. 피해망상? 어머니는 더욱 절망스러웠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치매 초기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더라고요. 병원에서 한번 보시는 게 모두가 어머니를 환자로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가족들은 자신을 해치려 하고 이웃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작은 카메라를 사서 거실 한 구석에 숨겨두려 했다. 결정적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디에 숨겨야 들키지 않을지, 어떻게 작동시켜야 할지.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에게는 너무 어려웠다. 결국 며느리가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게 그냥 어머니, 혹시 저희를 찍으려고 하신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상처가 배어 있었다. 아니야. 어머니, 정말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며느리가 다시 한번 치매 검사를 권했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저희를 의심하시고 카메라까지. 어머니의 감정이 폭발 직전에 다다랐다. 그때 며느리가 실수로 한마디를 더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며느리가 말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다. 차라리 뭐?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 아니에요. 차라리 뭐라고 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말이 결정타였다.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는 뜻이겠지? 너희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알고 있다고. 보험금. 내가 다 들었어.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김 사장네 얘기하다가 내 얘기로 넘어간 거 다 들었어. 어머니가 그날 밤 들은 대화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어머니만 계시면이라고 했지. 조금씩 준비한다고 했지. 더 자연스럽게 해야겠다고 했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어머니,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가 정말 그런 악한 사람들로 보이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았다. 진짜 눈물이었다. 억지로 짠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연기 그만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도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게 연기로 보였다.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속을 수 없어.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그리고 문고리를 돌려 잠갔다. 밖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발 저희 말을 들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다.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귀를 막고 침대에 웅크렸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온 세상이 적이 된 기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진짜처럼 들리는 걸까? 혹시 정말 오해인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들었는걸. 하지만 그 눈물은 뭐였을까? 어머니는 혼란스러웠다. 과연 자신이 옳은 걸까? 정말로 며느리와 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 걸까? 아니면 정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방 안에서 웅크리고 앉은 어머니의 귓가에는 여전히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절절했다. 연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연기일까? 어머니는 자신이 들었던 대화를 다시 생각해 봤다. 보험 보상금이 꽤 된다더라. 어머니만 계시면 조금씩 준비를. 대화를 다시 떠올리면서 어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 대화, 정말 자신에 대한 얘기였을까? 김 사장네 그 일. 아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했었다. 김 사장? 어머니는 골똘히 생각했다. 김 사장이 누구였지? 며느리와 아들이 가끔 얘기하던 그 사람. 아, 맞다. 며느리 공방 단골 고객 중 한 명이었다.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다던. 잠깐. 어머니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다. 그 대화를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 김 사장네 그 일. 보험 처리. 보험 보상금이 꽤 된다더라. 김 사장 어머니만 계시면. 아버지가 치매로 고생하시잖아. 모든 대화가 김 사장네 얘기였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뭘 한 거지?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김 사장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이 나온다는 얘기, 김 사장 어머니가 혼자 남으시면 힘드실 거라는 얘기, 요양원 준비를 조금씩 해야 한다는 얘기, 모든 게 김 사장네 상황이었다.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자신은,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듯 침대에 주저앉았다. 내가 이런 끔찍한 오해를,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다. 보험금 때문에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소리쳤던 것, 며느리를 의심하고 감시했던 것, 녹음기와 카메라로 그들을 몰래 찍으려 했던 것. 어머니는 자신이 한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상처받은 울음이었다. 어머니도 눈물이 났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었을까?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줬는데, 아들이 얼마나 효성스럽게 대해줬는데, 그 모든 걸 의심하고 배신으로 여겼다니.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직도 며느리와 아들이 있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어 앉아 조용히 울고 있었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일어섰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가 김 사장네 얘기였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사장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보험 처리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고. 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아들이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뭘 하세요? 며느리가 놀라며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의심했다니. 어머니, 너희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어. 보험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고. 며느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며느리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켰다. 저희가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해? 너희는 완벽했어.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어. 너희 마음을 몰라봤어.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어요. 요즘 어머니가 불안해하시고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들도 나서서 말했다. 저희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써드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머니는 더욱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걸 의심으로 받아들였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며느리를 꼭 안았다. 며느리도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 아들도 함께 안았다. 가족 셋이 복도에서 서로 안고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앞으로는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자. 어머니가 말했다. 의심하지 말고 서로 믿자. 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 힘든 일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알겠어. 앞으로는 그럴게.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셋이 함께 차를 마셨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끓인 대추차였다. 맛있어? 응, 정말 맛있어. 어머니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어머니, 내일부터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안부 여쭐게요.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저희가 더 신경 써드려야 해요. 대신 서로 편하게 지내자. 너무 조심스럽게 하지 말고. 며느리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다. 집안에 가족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했다.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며칠 후 이웃 할머니가 놀러 왔다.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며느리랑 화해했어요? 화해라기보다는 오해가 풀렸어. 어머니가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지잖아.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 조심할 게 아니라 가족끼리 더 많이 대화해야지. 할머니의 조언이 맞았다. 서로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했다. 그래야 오해도 의심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왔다. 할머니, 차 드세요. 고맙다. 할머니가 차를 마시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역시 가족이 화목해야 차 맛도 좋네. 어머니도 웃었다. 정말 그랬다. 가족이 화목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같은 집, 같은 음식, 같은 일상이지만 마음이 다르니까 모든 게 새로웠다.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아들의 목소리도 모든 게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깨달았다. 가족 간의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하지만 끝까지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그 오해도 더 깊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내일부터는 더 많이 웃어야겠다. 가족들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오해보다는 이해를,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겠다. 가족 간의 작은 오해가 큰 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할 때 그 틈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작은 관심과 진심이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 줄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